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산업진흥원 김현우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 38개국 718개 기업이 참가했고요. 이 현장에는 600여 명이 넘는 분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서울시위원회 이숙재 위원장님, 그리고 또 김영환 기획관님, 또 김덕규 의원님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자리 서울산업진흥원의 대표로 오기 전에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익히 저랑 인연이 많이 있으신 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작지만 아주 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국의 K 컨텐츠 산업의 작은 부분을 조금 시장의 참가자로서 플레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나 서울산업진흥원의 컨텐츠 산업 또는 K 컨텐츠 미래의 일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참 기쁘겠죠. 영광입니다. 저로서는. 그런데 마침 제가 대표로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이 그런 일을 서울시의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 페이지가 2개가 넘어갔네요. 서울 그리고 컨텐츠 미래라는 제목으로 짧게 여러분께 서울산업진흥원이 또 서울시가 어떤 생각을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요, 먼저 서울산업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컨텐츠가 또 서울의 컨텐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SBA에서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 산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시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릴 겁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SBA, 서울 비즈니스 에이전시, 서울산업진흥원은 참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제일 정확한 저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 세계 공공부문 최고의 엑셀러레이터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창업기업의 육성이라든가 국내 판로 지원, 인재 양성, 또 기술 상용화를 시키는 R&D 자금 지원하는 사업, 또 서울 곳곳에 산업 거점을 가지고 이런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는데, 여태까지 사업의 지원의 방향이 기능 중심이었다면 특이하게도 저희가 산업 중심적인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컨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한 축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종사하고 계신 컨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대표로 오면서 새로운 저희 기관의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울을 생각합니다. 또한 당신의 미래를. 그 축 안에 컨텐츠가 들어있는 겁니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가 될 컨텐츠 산업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전체 컨텐츠 시장의 63%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컨텐츠 산업 사업체의 30% 이상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컨텐츠 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산업도 참 그렇습니다만 특히 컨텐츠 산업이 그 생산 유발 계수와 또 부가가치 유발 계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특히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만약 다른 업종이 아니라 같은 업종 내에서도 서울은 컨텐츠 산업의 그 생산 유발 계수와 부가가치 유발 계수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많은 미래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인류는 농경사회를 거쳐서 산업혁명 사회, 또 IT 산업으로 대표되는 지식혁명 사회를 거쳐서 감성사회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혹자들은 지금 이미 감성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산업사회에서는 상품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컨텐츠였죠. 컨텐츠라는 표현은 상품이 주력 상품이죠.
지시정보 사회에서는 IT 프로덕트가 그렇습니다. 감성 사회로 갔을 때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컨텐츠가 될 겁니다. 인류 산업 발달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서울시는 대한민국은 K 컨텐츠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미래 먹거리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컨텐츠 시대가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K 컨텐츠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BTS, 오징어 게임, 아기상어. 우리 정말 프라우드합니다. K 컨텐츠를 프라우드합니다. 서울에 제작사들이 있습니다. 서울이 대표하는 가요에서 드라마에서 또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에서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느 학자들도 어느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4차 산업혁명의 백그라운드 위에 올라탔다는 겁니다. 그냥 K 컨텐츠가 아니라요. 홍콩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가 대적해서 열심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헐리우드가 똑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승부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BTS가 마이클 잭슨을 능가할 수 있었던 거는 노래는 똑같은 노래지만 SNS 마케팅과 음악에 대한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OTT 위에 올라타지 않았으면 전 세계적인 드라마가 절대 될 수 없었습니다. 아기상어가 유튜브 위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100억 뷰를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K 컨텐츠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인프라 위에 올라탈 때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기존의 유통 질서가 같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IT 인프라 위에서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산업진흥원이 어떻게 콘텐츠 산업에 기반할 수 있을까? 크게 두 축으로 잡았습니다. 콘텐츠라는 거의 기본은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링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동력은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뻔하고 재밌고 와우하는 곳에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복잡하고 전략적으로 멋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와닿지 않으세요? 와우! 이 한마디에 느껴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아주 즐길 수 있는 뻔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확장시키고 서울 곳곳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와우한 플레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게 서울의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다. Back to the basic,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콘텐츠 공급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IP를 가지고 여러 IP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를 우리가 제공을 열심히 해보자. 그게 SB의 역할이다. 또 시민과 대중의 입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그래서 부가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SBA가 해내야 된다. 콘텐츠 IP를 확장시키고 소비를 할 수 있고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 와우한 플레이스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드라마, 웹툰, 웹소설, 영화, 게임 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장르화가 될 수 있는 원천 IP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천 IP를 발굴해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장르를 불문하고 장르를 융합해내고 IP 크로스오버를 해낼 수 있다면, 그 활성화에 주력을 해낼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이 공공 부분에서 보다 더 해야 될 일들이다. 실제로 각 장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원천적인 일들을 공공 부분이 그런 일들을 해내야 된다. 장르별로 직접 지원하는 것도 열심히 하겠지만 한 개의 스토리가, 한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천 IP를 N개 이상의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이나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협업을 통해서 잘 발굴된 원천 IP가 다양한 장르의 IP로 다시 확장 재생산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서울산업진흥원이 해보고자 합니다.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IP를 확장하고 IP를 발굴하고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확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대중들이 이걸 즐겁게 소비하고 재미있어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애니메이션을 소비해보고 써보고 만져보고 뭔가 좀 인터랙티브하게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우한 플레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남산 밑자락에 있던 구 애니메이션 센터 부지에 창작, 유통, 그리고 소비를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인 가칭 서울 큐브를 잘 조성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곳은 제작사한테는 창작 팩토리가 되겠고 플랫폼사에게는 전시 유통의 공간이 될 겁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후년에 그게 완공이 되면 제가 장담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은 애들의 손을 잡고 그곳을 방문할 겁니다. 명동 남산 입구에 있는 그 멋진 공간을 방문해서 시민에게는 애들에게는 상상의 놀이터 속에서 멀리 안 가시고 서울 시내에서 명동도 즐기시고 이제 곧 그런 공간을 가칭 서울 큐브라는 와우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서울 시민의 컨텐츠 향유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합니다. 거기 오셔서 그것만 향유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거 말고도 서울 전역이 콘텐츠를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계가 부러워하겠죠. 서울을 오고 싶어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메타버스 내에서 10만 개 이상의 캐릭터를 공급해서 가상의 세계에서 내가 또 한 명의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유명 게임 IP를 활용해서 직접 아들하고 같이 타보기도 하고 뭐 게임도 해보기도 하고 운전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또 유명 캐릭터 디자이너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골목길 전체를 갤러리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멋지겠죠? 해보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냥 굿즈샵에도 라인 프렌즈에도 카카오 프렌즈도 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해서 실내형 테마파크로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것처럼 서울 곳곳이 콘텐츠를 즐기고 소비할 수 있고 서울 시민이 콘텐츠를 사랑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저와 SBA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에는요, 15년 전에는요, 기억하시죠? 저희가 잘할 때는요, 뉴욕의 라이프 사이클이 원업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서울의 라이프 사이클이 전 세계의 원업입니다. 상상해 봅니다. 3, 2, 1, 0 해피 뉴 이어 할 때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그거를 느끼고 싶어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왔던 서울이 내가 즐겼던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가 생산된 곳이고 우리 BTS가 생산된 곳이고 이곳에서 이런 K 컨텐츠를 즐기러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이 그 플랜들을 차곡차곡 실제로 액츄얼리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시민 누구나 뻔하게 느끼는 컨텐츠를 와우한 플레이스에서 즐기는 서울, 전 세계에서 그 컨텐츠를 찾아서 오는 서울, 서울을 워너비, 서울의 라이프 사이클을 워너비로 하는데 컨텐츠가 빠질 수가 없죠.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애국자인 겁니다. 여러분이 애국하는 길에 서울산업진흥원이 조금이라도 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컨텐츠 산업을 직접 정책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SBA, 서울 비즈니스 에이전시의 대표로서 우리의 전략과 정책 방향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겠죠. 꿈꿔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